별의 탄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갑자기 점화되는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의 가스구름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중력 붕괴라는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우주 공간을 부유하는 거대 분자구름은 별들의 요람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곳의 온도가 섭씨 영하 260도에 달할 정도로 낮아야만 하는 이유는 기체의 열 압력이 중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물질이 고밀도 핵으로 응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갑다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초신성 폭발로 인한 충격파나 은하의 나선팔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 밀도 파동, 그리고 주변 별들의 항성풍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방아쇠를 당겨 정적인 평형 상태를 깨트려야만 비로소 붕괴가 시작됩니다. 가스구름이 수축하기 시작하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형성되는 고밀도 핵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두꺼운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영역에서는 강렬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중심을 향해 자유낙하할 때 모든 입자가 정확히 중심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회전 성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수축할수록 회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됩니다. 이 빠른 회전은 원심력을 발생시켜 물질이 적도면을 따라 납작하게 펼쳐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소용돌이 치며 중심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차 권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배수구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과 유사한 유체역학적 구조입니다. 원반의 중심에는 아직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지 못한 전주계열성 단계의 원시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천체는 비록 핵융합 에너지는 없지만 중력 수축으로 인한 막대한 열을 방출하며 주변을 지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시성이 물질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극지방을 통해 강력한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뿜어낸다는 사실인데, 자기장과 회전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이 쌍극제트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뻗어나가며 주변 성간 물질과 충돌하여 허빅 아로 천체라고 불리는 밝은 충격파 매듭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제트 현상은 별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역동적인 증거이자, 과도한 가군동량을 외부로 배출하여 별이 안정적으로 수축할 수 있게 돕는 필수적인 조절 장치입니다. 강차 관반은 단순히 별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 역할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행성계가 태어나는 산실이기도 하므로, 별의 탄생과 행성의 형성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하나의 거대한 프로세스입니다. 원시성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8% 이상으로 증가하여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임계점을 돌파하면 마침내 수소 원자핵이 헬륨으로 융합되는 열핵 반응이 점화되며, 이것이 바로 별이 진정한 의미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부터 별은 주계열 단대로 진입하게 되며, 중력이 별을 수축시키려는 힘과 핵융합으로 발생한 에너지가 밖으로 팽창하려는 압력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재달하여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빛을 뿜어내게 됩니다. 모든 가스 덩어리가 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량이 충분하지 못해 핵융합을 지속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한 천체는 갈색 외성이 되어 미약한 열기만을 내뿜으며 식어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초기 질량인데, 질량이 무거운 별은 중력이 강해 중심부 온도가 훨씬 높으므로 연료를 폭발적으로 소모하여 매우 짧고 격렬한 삶을 사는 반면, 질량이 가벼운 별은 연료를 천천히 태우며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과 같은 거대 별 탄생 지력에서는 수천 개의 별이 동시에 태어나며 성단을 이루는데, 이곳에서 가장 무거운 별들이 방출하는 강력한 자외선과 항성풍은 주변의 가스를 흩어지게 하여 더 이상의 별 탄생을 막는 동시에 충격파로 인근 가스를 압축하여 새로운 별의 탄생을 유도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거대 질량의 별이 방출하는 자외선은 주변의 중성 수소 가스를 이온화시켜 스스로 빛을 내는 수소 이온화 영역을 형성하며, 이 영역의 경계면에서는 가스가 압축되면서 연쇄적인 별 탄생이 일어나는 방아쇠 효과가 발생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창조의 기둥과 같은 구조물은 이러한 거대 별의 강력한 복사압에 의해 가스구름이 깎여나가고 남은 잔해이며 그 기둥의 끝부분과 내부에는 여전히 중력 수축을 통해 새로운 별들이 잉태되고 있는 고밀도 코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대 분자구름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별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난류와 자기장이 중력 붕괴에 저항하는 지지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힘들의 균형이 깨지는 국지적인 영역에서만 선택적으로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별이 성장하는 과정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원시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항성풍과 복사에너지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가스와 먼지 껍질을 날려보내고 강차관반을 서서히 얇게 만듭니다. 먼지 구름이 거치고 나면 비로소 가시광선 영역에서 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만 그 이전 단계인 별 탄생의 초기 과정은 먼지를 투과할 수 있는 적외선과 전파망원경을 통해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현대 천문학은 이러한 파장대의 관측을 통해 별을 둘러싼 먼지 고치의 밀도와 온도를 분석하고 강차 건반의 미세 구조와 제트의 속도를 측정하여 중력이 어떻게 무질서한 가스를 정교한 천체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지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별의 진화 단계는 관측되는 스펙트럼 에너지 분포에 따라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분류되는데 0단계는 원시성이 두꺼운 먼지 껍질에 완전히 묻혀 있어 주로 서브밀리미터 파장이나 원적외선으로만 감지되는 가장 초기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물질이 중심액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강착률이 매우 높으며 강력한 쌍극 분출류가 주변 가스를 뚫고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단계로 넘어가면 먼지 껍질이 얇아지면서 적외선 영역에서 원시성의 존재가 더 명확히 드러나고 강착 원반의 구조가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원시성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여서 물질 유입량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밝기 변해를 겪기도 합니다. 2단계에 이르면 별을 감싸던 껍질은 거의 사라지고 고전적인 황소자리 T형별이라 불리는 전주계열성과 뚜렷한 원시 행성계 원반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시기가 바로 행성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원반 내부에서는 먼지 입자들이 정전기력과 충돌을 통해 뭉쳐지며 자갈 크기로 성장하고 이들이 다시 중력으로 결합하여 미행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중심별의 항성풍과 자외선은 원반의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며 행성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고갈시키는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3단계는 가스 원반이 거의 소멸하고 행성 충돌로 인한 잔해 먼지 원반만이 남은 상태로 별은 이제 주계열 단계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행성계의 골격이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입니다. 별의 탄생 과정에서 자기장의 역할은 단순히 붕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질이 수축하는 경로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가스구름이 필라멘트 형태의 거미줄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별들은 이러한 필라멘트들이 교차하는 매듭 지점에서 주로 탄생하며 이는 별이 고립된 환경에서 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가스 네트워크의 물질 공급을 받으며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단 내에서의 별 탄생은 서로 인접한 원시성들 간의 중력 상호작용과 물질 쟁탈전이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장이며 이러한 역학관계는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별의 질량 분포와 쌍성계 형성 비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질량 함수는 우주가 왜 무거운 별보다 가벼운 별을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는 통계적 법칙으로 이는 가스구름이 붕괴할 때 거대한 덩어리보다는 작은 조각들로 파편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간먼지는 가스구름 내부의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냉각제 역할을 하여 구름이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더 잘게 쪼개질 수 있도록 돕는데 우주 초기에 금속 원소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이러한 냉각 효율이 낮아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질량을 가진 초대 질량 별들이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 은하에서는 풍부한 먼지와 분자들이 가스구름의 효율적인 냉각과 파편화를 도와 태양과 같은 중소질량의 별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이 단독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쌍성이나 다중성계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원시성 단계에서 강착원반이나 가스코어가 둘 이상으로 분열되어 서로의 중력권 안에서 공전하게 되는 과정이 매우 보편적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다중성계 환경은 행성 형성 과정에 복잡한 중력 섭동을 일으켜 행성의 궤도를 찌그러뜨리거나 아예 시스템 밖으로 튕겨나가게 만들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관측하는 외계 행성들의 다양한 궤도 특성은 그들이 태어난 모성계의 초기 역학적 환경을 반영하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결국 별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의 천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은하 전체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키고 차세대 별과 행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우주 진화의 핵심 엔진입니다. 거대 질량별의 탄생은 천문학의 난제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별이 커질수록 뿜어내는 복사압이 너무 강력하여 추가적인 물질 유입을 차단해버리는 에딩턴 한계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별은 원반을 통한 비대칭적인 물질 유입이나 풀라멘트를 통한 집중적인 가스 공급, 그리고 성단 중심부에서의 원시성간 병합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복사압을 뚫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거대 별들은 짧은 생애를 마친 후 초신성 폭발을 통해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우주 공간에 흩뿌리며 이 물질들은 다시 식어서 다음 세대의 별과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재료가 됩니다. 우주가 가스를 별로 바꾸는 효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으며 이는 별 탄생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억제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케니컷 슈미트 법칙과 같은 경험적 관계식으로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하 내에서 별 탄생률은 가스의 밀도뿐만 아니라 난류의 강도,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기존 별들의 피드백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며 때로는 은하 간의 충돌이나 상호작용이 가스를 급격히 압축시켜 폭발적인 별 탄생을 일으키는 스타버스트 현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활동성 은하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제트는 은하 전체의 가스를 가열하여 별 탄생을 멈추게 만드는 퀸칭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별의 탄생과 죽음은 은하의 진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은 각기 다른 나이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많은 별은 이미 태어난 성단을 떠나 흩어진 상태이지만 그들의 화학적 조성과 운동 궤적을 추적하면 잃어버린 형제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태양 또한 과거에 수천 개의 별이 모인 거대한 성단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태양계 형성 초기에 유입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흔적은 인근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별의 탄생 이론은 미시적인 먼지 입자의 결합에서부터 거시적인 은하의 진화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스케일을 아우르는 방대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별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우주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 탄생 과정은 단순히 빛을 내는 천체의 등장을 넘어 행성계와 생명체의 기원을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자 우주 진화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원시성 주변에 회전하는 가스와 먼지의 원반은 행성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공장 역할을 수행하며 이곳에서 미세한 먼지 입자들은 정전 기력과 중력을 통해 뭉치며 자갈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구와 같은 거대한 암석 덩어리로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과 일산화탄소 그리고 암모니아와 같은 휘발성 성분들은 중심별로부터 거리에 따라 형성되는 설선을 기준으로 고체 상태의 얼음으로 존재하며 행성의 질량과 성분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생명 탄생에 필수적인 물과 유기 분자는 별이 빛나기 전 차가운 먼지 표면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미리 생성되어 있다가 행성 형성 단계에서 그대로 유입되므로 생명의 씨앗은 이미 별이 태어나는 차가운 구름 속에서부터 잉태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모든 별이 행성을 거드리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리온 성운과 같이 별들이 밀집된 환경에서는 대질량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자외선이 인근의 원시 행성계 원반을 증발시켜버리는 광증발 현상이 발생하거나 별들 간의 근접 조우가 궤도를 심각하게 교란함으로써 행성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태양계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궤도와 생명체가 서식 가능한 환경을 갖추게 된 것은 태양이 태어날 당시의 성단 환경이 적절한 보호와 격리를 제공했거나 혹은 치명적인 복사를 피할 수 있는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우주의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별이 되고 그 별이 핵융합을 통해 만든 무거운 완소들이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환원되며 그 잔해 속에서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이 순환고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복잡하게 조직화하는 가장 웅장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알마 전파 망원경을 통해 수천 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이나 용골짜리 성운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관측을 넘어 별의 먼지로 빚어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아득한 기원을 추적하고 우주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원임을 재확인하는 엄숙한 자아 성찰의 여정입니다.